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그러나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젊은이가 절망의 끝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인에게서 삶의 희망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0을 앞둔 준호라고 합니다. 제게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의 꿈을 담아 손수 지으신 집이죠.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이 깃들어 있고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곳곳에 남아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제 제게 가장 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운영하시던 공장이 부도를 맞았고 저희 가족은 거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경매 기일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죠. 저는 매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빚 걱정으로 시름시름 앓아 누우셨고 여동생은 대학 등록금 걱정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저는 이 상황을 막아낼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밤늦도록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죠.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터덜터덜 힘없이 땅을 디뎠습니다. 삶의 희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눈에 들어온 불빛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집 앞의 편의점 불빛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한 노인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편의점 구석에 한 할아버지가 쭈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초라한 옷차림과 덥수룩한 수염, 낡은 신발. 전형적인 노숙자의 모습이었죠. 그분은 컵라면 하나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 계셨는데 주머니를 한참 뒤적거려도 돈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귀찮은 표정을 지으며 그분을 재촉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 할아버지와 다르지 않구나. 아무리 뒤져도 답이 나오지 않는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건 마찬가지야.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것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제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무척이나 깊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할아버지는 제게 연신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젊은이가 준 건 단순한 한 끼가 아니야. 내게는 희망의 빛이었지. 그 빛 잊지 않겠네. 할아버지의 진지한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에게도 희망의 빛이 필요한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만큼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경매 기일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 집을 포기하자는 어머니의 말에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는 결국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 길, 저는 다시 그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젊은이, 얼굴이 말이 아니구먼. 자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참 슬퍼하셨을 텐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피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습니다. 자네 할아버지는 목수셨지? 그분 작업실에 보면 날개 달린 거 하나가 있을 걸세. 그걸 찾아야 해. 그게 자네 집을 지켜줄 거라네. 날개 달린 거라니? 저는 그분의 말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현실적인 해결책인데 날개 달린 거라니. 저는 그저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경매는 이틀 후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돈을 빌릴 방법을 찾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죠. 저는 결국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기 위해 아버지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문을 열어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나무 냄새와 함께 뽀얀 먼지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공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미완성된 목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노숙자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날개 달린 거. 저는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작업실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공구통을 열어보고 쌓여있는 나무들을 하나씩 치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지. 노숙자 할아버지의 헛소리를 믿다니. 그때 제 시선이 바닥에 놓인 낡은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장 밑에는 칠이 벗겨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왠지 모르게 제 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무심코 손가락으로 칠이 벗겨진 부분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장 옆면이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함께 아주 작은 목각 조형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바람개비처럼 날개를 가진 구조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르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자필 편지와 복잡한 설계도, 그리고 특허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준호에게. 이 설계도는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태양광 열풍 집열기다. 햇빛만으로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지. 이 기술을 완성하고 특허를 받았지만 돈을 벌 생각보다 그저 연구 자체가 즐거웠단다. 언젠가 이 기술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될 날이 오면 그때 이 특허증을 사용하렴. 부디 이 집을 잘 지키거라.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특허증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특허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즉시 관련 회사들을 찾아보았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에너지 회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특허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허권자인 저희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접촉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제가 특허증과 설계도를 보여주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10년 넘게 찾고 있던 기술입니다. 그들은 저희 할아버지의 기술을 보고 감탄하며 특허 기술을 사들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금액은 저희 가족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집을 지켜냈고 어머니의 병원비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집이 지켜지고 어머니의 병세도 호전되자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에 대한 감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저에게 희망의 단서를 알려주었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편의점 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어봐도 요즘은 안 보인다는 대답뿐이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아버지가 계시던 구석진 공원이나 지하철역 주변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찾지 못할까봐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고 왜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할아버지 덕분이었는데 감사의 마음조차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저는 다시 허탈한 마음으로 편의점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노인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깨끗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를 한 노인이었지만 저는 한눈에 그분이 제가 찾던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달려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았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네 역시 그 빛을 찾았구먼. 그분은 저를 조용한 카페로 데리고 가셨고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이름은 박진영,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자 평생을 함께 연구했던 동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 저를 지켜보며 제 아버지와 제가 닮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박진영 할아버지께 우리 손주가 혹시라도 길을 잃으면 꼭 빛을 찾아주게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박진영 할아버지는 제가 절망의 끝에 있을 때 일부러 노숙자 행세를 하며 저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컵라면 값을 받지 않으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 바로 저의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임을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의 깊은 사랑과 믿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에게 한 끼 식사였던 그 컵라면이 할아버지에게는 저를 구할 희망의 빛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믿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웅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